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홍익대학교의 박재량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국회 물포럼의 기획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 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상 좀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두 분의 이제 발제가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토론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국회 물포럼에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토론회들은 항상 통합물관리, 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이제 물관리기본법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제 주제를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제 2기에서 이제 3기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인 만큼 통합물관리를 이제 핵심에 둔 그리고 또 이제 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이제 핵심에 둔 이제 토론회가 근래에 이제 집중적으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직전에 이제 31차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회가 있었고요. 또 그 전에 30차 토론회에서는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역시 이제 과거 7년간 우리가 바라는 통합물관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 다시 한번 또 진단을 하고요. 향후 더 나은 이제 통합물관리를 하기 위해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고 또 머리를 맞대어 다양한 의견을 내어주시는 이제 자리가 이제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특히 요 이제 발제 주제 그리고 이제 토론문도 이제 또 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통합물관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특히나 그 물 분쟁, 물 갈등 이 부분은 약간 좀 그간 소외돼 온 부분이 아니었나 좀 싶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주제들이 조금 핵심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이제 토론회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첫 발제를 해주신 이제 이태관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이제 경험도 하시고 유역위원회 이제 경험도 하시면서 이제 몸소 체험하신 그런 위원으로서 이제 체험하신 현 제도상에서의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한계점들을 중심으로 좀 진단을 좀 해주셨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혁신적으로 이제 보였는데요. 이제 그런 새로운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발제를 해주신 공동수 교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이제 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물관리 기본법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이제 11개 항목에 대한 이제 개정 법조문과 이제 개정 사유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발제문을 보니까 이태관 교수님의 이제 발제는 일종의 이제 진단 그리고 또 공동수 교수님의 이제 발제는 그에 대한 또 처방에 관한 좀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오늘 이런 발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실 이제 토론자분들을 여기 이제 모셨는데요. 앞서서 그 소개는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또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그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차기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석에는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연구원 경영연구소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성장현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과 물관리총괄과 이정용 과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에서 전만식 연구위원님께서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각자들 이제 또 준비해 오신 이제 토론문들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또 생각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만 저기 그 이종영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표해서 이제 와
주셨기 때문에 순서를 마지막으로 옮겨서 발제문을 포함한 토론문에 대한 뭐 답변을 겸한 그런 의견을 함께 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두일 교수님서부터 토론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태환 교수님하고 공동수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역할을 잘 분담하셔가지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물이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물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실제 물이 안 좋으면은 우리 수명도 많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 뭐 기후 변화라든가 노령화, 또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물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뭐 최근에 강릉 가뭄 문제, 그다음에 뭐 녹조 문제, 그다음 PFAS 문제, 그다음에 물 부족 문제, 그다음 수호 관련된 사고, 그다음에 물 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것도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관리 일원화를 하면서 물관리 기본법도 만들고 물관리위원회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태환 교수님은 이제 이 길을 마치고 나니 굉장히 이제 보완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이제 3기 뭐 의원들이 새로 선임이 될 텐데 그분들한테 후배들한테 해주는 굉장히 고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전달돼 가지고 공동수 교수님이 이제 제안하신 그런 것들이 잘 되면 굉장히 이제 물관리위원회가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게 상징적인 기관이냐 아니면은 실행 중심의 기관이냐 이런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무총리하고 이제 같은 급의 위원장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으로는 높은 지위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실행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법을 좀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행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수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어떤 이행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예산 문제 그다음에 이행 점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동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공물순환에서 도시물순환을 추가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수 재이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하수 재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 부족 국가이고 최근에 이제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하수 재이용이 실제 이제 시설은 많이 짓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우리 운영을 할 때 얻는 이득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도요금 뭐 30%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시설을 돌릴 때 들어간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지을 때 주는 어떤 건축상의 어떤 베너핏만 취하고 시설을 잘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재이용수 처리의 문제와 이용의 문제가 좀 분리되어 있는 데서 좀 근원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상하수도국이 하나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환경정책관하고 물이용정책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쪽은 이제 생활하수과에 잘 하는데 문제가 이용하는 거는 또 수도기획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상하수도국을 가지고 서로 상하수도가 유기적인 협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하수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처리와 이용이 좀 분리돼 가지고 물 재용률이 좀 낮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물 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의무 같은 게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이용과 처리가 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 물순환에 제일 중요한 게 하수 재이용이니까 이걸 잘하면은 인공계 이제 물순환이 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태환 교수님이 수계기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수계기금 5개년 종합계획을 제가 좀 작성을 했거든요.
작성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상류 지역하고 하류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의견이 다르고 정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슈가 많은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계기금을 이제 정할 때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많은 또 그 디베이트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토지 구매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분들은 뭐 부잣집 별장 뭐 그냥 그 만들어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루 지역에서는 왜 우리만 돈을 내고 그 우리는 왜 활용을 못하냐?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 그 한강 하류에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그런 거 좀 청소할 수 있게 돈을 좀 달라. 뭐 그런 의견이 많았고 또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수계기금 원래 취지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방향성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수계기금을 좀 이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이 좀 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과제를 하면서 뭐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좀 정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그런 방향성을 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걸 좀 따라 합시다 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수계기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갈등 조정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태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유기적으로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보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하수학회 또 이 회장을 맡다 보니까요. 물관리하고는 좀 관련은 없지만 몇 가지 좀 깨알 좀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이제 강릉 사태가 나면서 이 단수 문제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다가 수돗물 문제를 다 맡겨놓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자체장이 수돗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돗물값 낮추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시설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만 낮추려고 하고 인상하는 거 엄청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요금이 너무 낮아가 투자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중앙에서 그러니까 수도기획과에서 어떤 강한 그립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최근에 예산이 전부 이제 그 지자체 재량 예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잘못하면은 수도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데 잘못하면은 이 예산이 뭐 다른 쪽으로 변경돼 가지고 수도에 잘 쓰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뭄 문제, 강릉 가뭄 문제가 그 말씀하셔가지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자체에 맡겨놓으면은 이게 취지는 좋은데 실제 결과를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수도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수도는 뭐 사후 대책보다가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의 안정성에 되게 이제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고 이 우리 환경부 수도기획과에서 좀 그립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권이 지자체로 가면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관리, 수돗물 공급도 물관리니까 이런 걸 좀 제가 얘기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좀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두일 교수님. 저기 아주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수재 이용을 예로 이제 처리 부문과 이제 이용 부문 상의 이제 연계가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 또 뭐 이제 수계기금을 이제 그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이제 국가위에서 이제 해주면 뭐 그게 어떤 연계된 어떤 수계기금의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준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저기 아까 제안을 해주신 이태광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전자식으로 뭔가 이제 의제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또 의제로서 다뤄질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류문현 소장님께서 진행을 또 해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태광 교수님하고 공동수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듣고 저도 굉장히 그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또 두 분 교수님들께서 실제 위원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느껴지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얘기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좀 받고 고민했던 거는 일단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 관리가 예전처럼 어떤 한 기관이 강제적으로 리딩을 하거나 그러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같이 여기 이제 유형 물 관리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제 지자체나 다른 어떤 여러 주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형물관리위원회 이런 그 거버넌스 구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우리 그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처음에 그 입법하고 나서 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호주에서 2000년도에 밀레니엄 가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물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때 한번 찾아봤는데 좀 놀랍게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주 쪽에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서 왜 폐지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 부처랑 역할이 오버랩된다. 그래서 결국 그 기능이 굉장히 그 약하다.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늘 그 발표 자료를 듣고 제가 이 토론문을 정리하면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버넌스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려면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 좀 고민한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듣고 이제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기후부, 환경부가 하는 역할하고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형물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서로 중복이 되는 걸 피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형물관리위원회 그리고 또 실행하는 이런 정부 부처 사이에 서로 이 그 보완하는 관계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처음에 이제 그 만들어지는 때부터 연구자로서 좀 접근한 거를 그때도 그 느낀 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 잘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물 분쟁 조정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갈등 조정이 되게 안 돼서 예전에 그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을 할 때도 이제 지자체들 간에 뭐 상류와 하류의 어떤 물이 이동하는 문제가 있는데 각 지자체들 사이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고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물 문제가 그냥 지지부진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계속 같이 협의하고 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서로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유형물관리위원회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저는 그런 역할이 되게 좀 더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이제 협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유역과 유역 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유역의 상여로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쨌든 합의를 도출했던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그 유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베니핏을 같이 쉐어링하는 그래서 뭐 약간 물이용 부담금도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뭐 같이 뭐 물 사용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유역의 그 베니핏 쉐어링의 원칙이 잘 적용이 돼서 이게 협의가 도출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형물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물 갈등 조정의 어떤 역할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 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저기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 때도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갈등 조정 문제가 있지만 오늘 그 공동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협의 조정을 해도 안 지키면은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 조정의 어떤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던가 아니면 지자체가 튕겨 나갔을 때 어떤 제약도 없다. 이게 이제 그 오소리티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여기에 이런 분쟁 조정에 대해서만큼은, 물 분쟁, 특히나 물 분쟁에 대해서만큼은 위원회에 좀 강한 그 역할을 줘야 된다, 또 권한을 좀 줘야 된다라고 그때 법을 만들 때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이런 우리가 강릉 아까 물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 갈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역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이런 유역위원회를 통해서 물 갈등 조정이 좀 그 조정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물관리 기본법을 좀 그 개정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그 조정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일단 이 유역 물관리, 유역 쪽으로 이제는 갈등 관리나 뭐 물관리가 다 그쪽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유역들 그 같은 지자체들 뭐 상류나 하류 또 옆에 지자체들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같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뭐 우리는 피해를 봤다. 우리는 뭐 하류 쪽은 뭐 우리가 소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료 부담금을 내지만 개선된 거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주장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쨌든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최상위 거버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유역별로 특성을 가진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 이제 물관리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세워주고 그거를 좀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여기 들어오시는 지자체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베이스가 경제학이라서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 물 관리가 그동안 이제 약간 공급 사이드 중심에서 많이 리딩을 해왔는데, 이제 물 수요 관리 쪽으로 이제는 바꿔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저기 유역 물 관리 기본 계획이나 뭐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걸 봐도 아직도 조금은 뭔가 니즈를 다 맞춰주려고 하는, 이제 공급 뭐 좋죠, 뭐 다 맞춰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물 관리가 이제는 어떤 한 기관이라든지 한 정부 부처가 드라이브를 걸고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쪽에 어떤 접근 방식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연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뭔가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 정책을 좀 제안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 수요 관리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본 뭐 수질 데이터 이런 건 다 있는데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물을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2003년도에 그때 통계청에서 산업청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업용수를 어떻게 쓰는지 그 산업청조사에서는 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다 돼 있어서 2003년도에는 분야별 뭐 종목별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분야가 물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지, 어떤 분야가 물에 대해서 더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통계조사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공식적으로 얻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로 좀 그 제시를 해주셔서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수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에서 우리 김대우 교수님께서 수도 데이터도 말씀하셨는데 수도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다이렉트로 소비자까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언제 쓰고 있는지, 어떤 시간대에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지자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유역 수소 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서 다 지금 모으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오픈해서 우리 그 학계나 이런 쪽에서 연구도 하시고 해서 이런 수도 정책이나 물 관리 정책이 좀 베이스에 기초해서 그 연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정입니다. 이거는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럼 유형물 관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가서는 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에 대해서 꼬리표를 한번 달아보자. 그때는 환경부였죠. 환경부가 아래로 지자체로 내려주고 지자체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는지 이런 것들을 그 돈의 흐름을 한번 꼬리표를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유역별로 저희가 이제 한강하고 낙동강만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지자체 단으로 내려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하천 관리를 하는 항목이 묶여져 버려요. 환경 관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 뭐 환경 관리라고 뭐 쓰레기 청소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다 흩어져 버려 가지고 이 물이 돈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유용물 관리를 한다면은 유역에 얼마만큼의 돈의 재원이 나오고 얼마만큼의 돈의 재원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이런 어떤 회계 체계 같은 것도 좀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꼬리표를 좀 달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돈도 어떻게 유역 차원에서 뭐 한강유역이 얼마냐 뭐 수계기금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잘 나오는데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돈의 흐름 차원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유역위나 국가위에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물 아까 넥서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위해서 물이 되게 많이 쓰인다.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인다. 그런데 얼마나 쓰이는지도 잘 모르고 반대로 이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쓰인다. 얼마나 에너지가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좀 오픈해가지고 정말 서로 넥서스적으로 서로 물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논의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증거 기반으로 해서 논의가 되면은 서로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이 거버넌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민현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물 분쟁 갈등 조정 기능이 이제 국가위에서 이제 굉장히 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해 주셨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갈등 해소가 됐을 때 그걸 이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기준 마련도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도 또 이제 국가위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물 수요 관리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도 뭐 다양하게 필요한데 또 상세한 데이터도 필요한데 그거 역시 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거 역시 또 국가위나 유역위에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뭐 기타 또 한 두어 가지 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추후에 다시 또 이제 논의할 시간이 되면 또 더 말씀을 나누시고 다음은 이제 강원대학교 성장현 교수님 그 토론을 또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성장현입니다. 저는 수량을 주로 연구를 해왔고 업무도 이제 그쪽으로 학교 오기 전에 수리권이라든지 하천 사용권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태강 교수님하고 공동수 교수님 그 말씀하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김대일 교수님하고 윤영 박사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권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수리권이라는 개념보다 하천 사용권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제는 주로 이제 환경부에서 국가하고 지방 하천에 대해서 하천 사용을 허가하고 그거를 이제 피허가자가 허가를 득한 이후에 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쓰고 나면 매달 이제 사용량을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얼마 쓸지를 또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민감하게 조금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과연 쓸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갈등이 저는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한 발을 기준으로 허가 수리권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 유역별로 쓸 수 있는 물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준 갈수량, 자연 기반의 기준 갈수량을 허가 기준의 상한 유량을 써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채가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그거를 조금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 갈수량, 그러니까 표준 유역에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 개선하려는 연구와 그다음에 용역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은 그게 되면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갈등 해결을 위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어떤 체계는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이런 얘기를 조금 적었는데요. 실은 저는 오늘 그 물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봅니다. 결국 물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관기관에서 만드는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치 있는 어떤 결과로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그게 이제 그 통합물관리 그리고 우리 그 물관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쉬운데 이게 좀 말로는 쉬운데 이게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노력과 좀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물관리위원회에 계신 그 여러 전문가분들이 실은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시고 인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출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통합물관리가 완전한 통합물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어떤 통합물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윤영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의 문제 그리고 그 자료의 활용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문조사 관점에서 조금을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수리권하고 조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수요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기후 위기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수요 패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온이 이제 상승할 때 물론 가뭄일때 물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온, 잠재 증발산량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될 때 농업용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은 영농 환경이라든지 이런 변화도 좀 고려는 해봐야겠지만 21세기 저희 초반이죠. 중반, 후반에 농업용수의 사용량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서 개인의 위생, 도시의 어떤 그 열을 낮추는 그런 용도에 물이 되게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 위기의 시대 물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서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유역 내 물이용 그걸로 인한 갈등 그리고 수리권 측면에서의 어떤 그 신규 물 사용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민감한 문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은 이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 조금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물수지를 해야 되는데 이 물수지를 하게 하는 조금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실은
조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지금 수문조사라고 이제 통칭되는데 여러 가지 그 목적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취수량, 방류수량, 요게 수문조사 법적에 들어가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게 이제 인공계 물순환의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그다음에 생활용수를 뽑아 쓰고 하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계측이 조금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게 되고 나면 다시 그 물이 어떤 형태로든 회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물수지 모형이 완료가 되면 또 수질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조건에서 모의도 해볼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문조사 중에서 그 하천수 사용량 그런 거에 대한 조사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물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측면을 조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보화 부분이 있어요. 정보화 부분. 통합 그 시스템이죠. 저는 딴 거는 주의가 안 받는데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뭐 제언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 물관리 기본법에 그 통합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선언적으로 남아 다루고 있는 게 있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법 덕분에 통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런 조사 항목들 조금 잘할 수 있게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된 정보 시스템 그거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선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물수지까지 해가지고 물관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갈등 해결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 여기서부터 아마 통합 물관리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합 물관리가 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이제 선결 과제로서 이제 정확한 물수지 분석이 이제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기후 변화가 또 이제 그 물수지에 또 크게 변화를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수지 분석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확한 이제 수요 관리 뭐 이런 이제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기 앉아 계시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전만식 강원연구원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만식입니다. 아마도 오늘 그 토론회의 목적이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 그러기 위해서 물관리기본법은 좀 어떻게 개정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뒷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 이것은 꼭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앞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부터 사실 동해안 저희들은 뭐 강원도 지역이니까 이제 강원도 지역의 동해안의 물 부족 문제를 늘 주장을 해왔어요. 언젠간 크게 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딜 찾아가서 이걸 협의를 하고 뭔가 일들을 좀 해야 될까? 당연히 도겠죠. 지자체죠. 도를 찾아갔는데 우리 소관 아닌데요. 이쪽 부서 가도 우리 소관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정부에서 이제 물관리 일원화되고 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물관리 뭔가 될 것 같다. 이제 신났다. 더군다나 제가 이기물관리위원회가 턱 됐네요. 야, 이건 이 기회다. 이거 뭔가 내가 이거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근데 결국은 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저희들 강릉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20년 전부터 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지역까지 선포되게 된 결국은 또 이제 제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너무 없구나. 결국은 그런 사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주민들의 피해만 받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얻는 교훈이 뭐가 있냐면 야 이런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해자는 없네. 뭔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는 한 기관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더란 얘기죠. 무슨 나라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러냐.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 와서 국회 와서 발표도 했지만 국회에 여야가 있고 여기 뭐 과장님 계시지만 기후부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나섰어요. 뭐 사건이 나시니까 서로 이제 도의 의회에서도 나서고 있고 물 관련 기관에서도 나서고 있고 시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막 뭐 이걸 제가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에서 제가 도내에서 이건 도에서 컨트롤 타워 해야 됩니다. 정부 못 믿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하지도 못하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주민들 피해를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시다. 조직 개편도 좀 해야 되고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역할을 했는데. 그럼 여기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결국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도 있지만 그 외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국가물관리위원회 저도 뭐 역할을 안에서 들어가서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저 입장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강릉 요번에 사태 나면서 도함댐 얘기 많이 나왔죠. 도함댐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함댐이 왜 문제가 되죠? 흙탕물 문제예요. 흙탕물은 어디서 나와요? 그 유역의 농경지에서 나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성분, 퇴비성분, 축분 이런 것들. 그럼 농경지와 축사는 누가 관리하죠? 이거는 농업부서죠. 농식품부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그 환경 안에서만 틀에서 갇혀서 뭘 하겠다 보니까 이것이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 이제 3기도 되고 정말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말 힘을 갖고 뭔가 하려면은 역시 재원이다. 앞에 유 박사님 얘기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분쟁 조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각 지역 4대강별로 또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 쟁점들 이런 것들 해결해 주는 게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 아닌가요? 저는 들어가서 뭐 했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국가계획 부합성 심의하는 거 그냥 오케이 사인해 주고 이런 역할밖에 한 게 없더라.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쟁 조정하려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경지 관리를 해야 돼요. 농경지 관리를 하려면 친환경 농업을 해야 돼. 고랭지 농업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랭지 농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수급 문제 여러 가지도 해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 환경 안에서만 바라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인문사회, 경제, 농업 이런 것들 다 같이 바라본 안에서 이것이 돼야 되려면 그러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재원이 있어야지. 재원이 있어서 농림식품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농업과 경제, 환경과 경제를 봤을 때 경제를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업분들이. 여기 지원을 해줘야죠. 이런 거를 역할을 하려면 국가물관리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물관리 기본법에 만들어질 때 저도 이제 일부 막 참여를 했지만 왜 취수부 당금이 안 들어가 있느냐. 역시 이것은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역기금 관리기금 만들어야 된다. 유역관리기금 만들어서
그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돼줘야만 향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취수부담금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간단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거 뭐 앞에서 말씀 나왔던 수리권 문제며 물배분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취수부담금 유역관리기금이 조정돼야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말 그 올바르게, 아니면 좀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라는 그러한 위원회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실행력 있는 국가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또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네 분의 이제 토론을 들었고요. 아마 모든 의견에 대해서 뭐 답변까지는 힘드시겠지만 또 준비해 오신 거와 더불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 이종영 과장님께서 그 기후 에너지 환경, 죄송합니다. 이게 입에 아직은 잘 안 붙어가지고 그 저기 대표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그 이태강 교수님하고 공동수 우리 분과위원장님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이태강 교수님도 그렇고 공동수 우리 그 분과장님도 그렇고 결국은 물 문제 관련해서 이 물관리위원회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되게 저는 2기 물관리위원회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암댐 관련 이슈도 예전에 2기 때 한번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 녹조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다양한 부분이 좀 나름대로 이제 되게 노력을 하셨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3기에서는 좀 보완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이태원 교수님 제안 주신 사안 중에서 사실은 뭐 크게 그 예산을 들이거나 그거 없이 바로 이제 해볼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원단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가위하고 유역위하고의 소통 문제라든지 회의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즉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시각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낙동강 취수원 답변 하나. 이게 지역 간에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를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유역관리 거버넌스 관점에서 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하는 부분은 좀 있고, 대신에 또 이제 뭐 농식품부나 뭐 행안부나 이런 다른 부처, 물 관련된 부처들을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뭘 하려고 하면 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 보고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3기에서는 좀 그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뭐 이행 점검과 관련된 부분들, 어떤 그 업무 추진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새롭게 그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부처별로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업무 보고를 해서 주요 사안들 그리고 쟁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좀 보고 드려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부처 간의 협업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아니고 지역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물 관리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건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 정책 제안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좀 속도감 있게 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홍수, 녹조식이 다가왔을 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보고도 드리고, 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같이 또 정책 발표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론 자문기구라는 한계는 있지만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점검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후부는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준비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부처들에 대한 문제는 좀 남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당연히 물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제 끌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 법률안, 우리 이제 공동수 부과장님께서 이제 주셨지만, 사실 이거를 이기물관리위원회에서 2년 넘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내용 중에는 쟁점도 있습니다. 사실 쟁점도 있고 부처 간의 이견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뭐 법안이 이제 발의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의 논의가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위원회의 어떤 그 역할이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기 이제 지원단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지원해 드릴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통합 물관리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그 수량 수질 18년도에 일원화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누구는 또 아직도 통합 물관리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통합 물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잘 안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뭐 법정 계획에 대한 정비도 그렇고, 아까 얘기 주셨지만 시스템에 대한 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비. 이제 뭐 환경부 소관, 그러니까 기후부 소관 물 정보 시스템 통합하는 과정이 있지만, 타 부처의 정보까지 통합하는 거는 아직 이제 진행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이제 속도감 내서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뭐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형물관리위원회가 또 이제 개최되고 또 구성이 되면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좀 거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릉 가뭄 사례도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 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한수원이 새로 넘어와서 발전용 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업 한 개 부처에서 같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발전용 댐, 그다음에 양수 발전, 뭐 이런 한수원이 가지고 있던 댐과의 어떤 물 정책의 연계성이나 협업은 더 이전보다 좀
강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추후에 이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면 아마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또 보고를 드리고 또 뭐 발표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정책 그 제안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잘 좀 챙겨서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개선하고 또 방안을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정용 과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이제 잘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혹시 저기 발제자 두 분께서는 혹시 또 토론 내용에 대해서 예, 뭐 추가적인 의견이나 뭐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있으시면은 예, 이태광 교수님. 한 말씀만 드리면 국가위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년간 하면서 되게 갈등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론장, 행정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론의장, 이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공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슈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기 때랑 대비해서 2기 때를 반성을 해보면 1기 때는 굉장히 환경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역위에도 국장들이 4개 유역위에 거의 매주 불려서 가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뭔가가 돌아갔는데 2기 때는 그것이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3기 때는 정말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의 우리의 이 발제가 그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전부 다 공감을 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이정용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국가의 미래는 좀 밝다 싶은데 제발 이정용 과장님 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업무 좀 제대로 좀 해셔갖고 우리 국가의 유역이 좀 발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공동수 교수님께서도 추가 의견 있으신지요? 아, 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그 마련하신 그 개정안은 지금 거의 뭐 파이널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예, 유철상 교수님. 네, 한국수산학회 회장 유철상입니다. 오늘 자리는 사실은 그 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절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자리고, 이게 미비했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물 공급이랑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서도 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가가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수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3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가뭄에 물 공급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준비가 됐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된 거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런 제도의 개선 없이 이제 그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도 이제 국가의 문제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많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버넌스 기구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중재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선언적인 정도로만 돼 있어서 뭔가를 사람들을 모아서 관련자들을 모아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만든 오묘한 그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를 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공동위원장인데 학교위원장인데, 그래서 두 분이 합의하지 않으면 뭔가 뭐 국가의 의견으로 해서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 장관, 지금 기후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데 기후부 장관 빼놓고 우리가 대충 얘기해서 합의해가지고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뭐 토론하고 한 내용들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타 기관에, 관련 기관에 뭐 이렇게 공문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환경부 장관, 기후부 장관이 사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합잼 얘기도 말씀하셨고, 그 전만식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림부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결정돼서 나타난 게 이제 도암댐이죠. 원래 이제 그 문제가 쭉 있었는데 도암댐이 없었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말았을 텐데 도암댐이 나타남으로 해서 거기서 문제가 부각돼서 나타나서 도암댐이 타겟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도암댐의 문제로 된 거지 그게 그 유역, 그죠? 그 대관령 유역의 문제로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림부 한 발 빼고 있고 환경부는 뭐 관할 영역이 하천 구역 내로 한정되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할 수 있는 거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내린천에도 있었는데 내린천에는 아주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그저 역할도 해가면서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도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4대강의 보호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 다 알지만 담당 부처 싹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부가 뭐 그냥 표현으로 죽어라고 뭐 해봐야 어차피 오염물질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내부에서 하천 내부에서 뭘 하려고 하니 실제로 뭐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현 과장님께서 이제 기후부로 되면서 이제 그 한수원하고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수원은 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애초에 이제 환경부 소유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부 또는 기후부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뭔가 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는 게 법적 제도적 한계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 미국이랑 관세 협상 맺고 나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주요 CEO들 모아다가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CEO들이 뭐 500조 투자, 450조 투자, 그다음에 AI랑 관련된 센터 뭐 호남에 짓기로 뭐 이런 거 다 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붐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셨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제 그 뭐 투자회사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할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거 다 립 서비스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의 발판이 기본적으로 물과 전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기후부 장관이 이거를 보필하기 위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게 물과 전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오면 가능한 거고 그 언급이 없으면 다 립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대만도 역시 똑같은 상황인데 대만도 그 뒤에 한 일주일 안 된 뒤에 뭐 현재 설비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관건이 전기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원자력 발전을 새로 재개하려고 그러고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이제 수자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로 되는 거고 그거 안 되면 현재에서 생산 능력 1도 늘리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부로 합친 다음에 어찌됐든 물하고 에너지 부분이 이제 한 부서로 넘어갔으니 굉장히 효율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지기를 사실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전향적으로 뭔가를 좀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농림부 얘기했습니다. 농림부만 들어있나요? 행안부도 들어있지, 산림청도 들어있지. 이거를 환경부가 조절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할 가능성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뭔가 선순환을 이루어내려면 결국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뭔가 좀 해주지 않으면 절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공동수 교수님께서 뭐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이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유문현 박사님께서도 지금 강조해 주신 것처럼 거버넌스는 좀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런 기능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지금 누가 3기 위원이 되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답변을 예. 근데 저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은 제가 그 물관리 기본법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가 실은 그 기능 중에 제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오늘은 이제 물 갈등 이제 중재 역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와 이제 비슷하게끔 제가 이제 기대했던 내용은 그 다 부처 간의 코디네이션 역할. 실은 그 역할을 국가위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물 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을 갖다 이제 조정은 누가 하는가 하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뭐 딱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도 앞으로는 좀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좀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실은 남건 교수님 제가 저기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해주시면서 그 클로징 코멘트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물관리 기본법에 관해서 우선 코멘트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발제자들, 토론자들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류문현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정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관리 기본법의 핵심은 유역 기반 통합 물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역 기반 통합 물관리는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물관리 기본법 안에 소위 지금 선진국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워터 어카운팅, 우리말로 하면 물회계죠. 단순한 워터 밸런스, 물 수지 분석 정도가 아니라 물의 공급, 이용, 손실, 재이용, 순환 등등 물의 흐름을 정말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 관리하는 이 전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좀 환경부도 K워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면서도 이걸 기본법 안에 중요한 이 핵심 키워드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값 관련된 내용들 또 수요 관리 관련된 정책 수립 또 집행 이런 것과도 다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것이 이제 물관리 기본법에 관한 거고 오늘 국가 물관리 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 일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현재와 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수질 개선 기획단이라고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이 조정하는 이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담당 국장들, 실장들이 와서 총리실 산하에 있는 수질 개선 기획단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지금 그런 범부처 기능이 조정 기능이 오히려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범부처 조정 통합 기능 여기에 대한 좀 논의가 3기에서는 좀 더 강화가 되거나 좀 더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관리 물관리 일원화가 2018년에 됐는데 일본은 물 순환 이 기본법이 2015년에 우리보다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조직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수질 개선 기획단처럼 총리실 안에 그 기획단을 그냥 두면서 있는 조직을 그대로 활용해서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이 업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개의 가버넌스 이것도 3기에서는 한번 검토 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지금 필요성에 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바에야 굳이
포트로 만들었느냐. 아무 역할도 지금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다시 일본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구성되기 이전에 그런 방식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고 어차피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범부처 통합 기능, 조정 기능, 여기에 대한 좀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는 기본법에 관해서, 하나는 지금 저 물관리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남궁 국장님께서 사실 클로징 멘트가 되는 부분인데, 금방 술 개선 기획단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그 공감하는 바 크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4대강 수개법도 결국 술 개선 기획단에서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정부 합동으로 가는 그런 4대강 특별 대책, 이 정부 합동으로 한 것도 술 개선 기획단에서 국무조정실에 있던, 당시에 이제 술 계획된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고 거의 부단장으로 유정석 부단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실명을 좀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그분이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건 이제 지호 조직이고, 그리고 국가물관리원은 이제 민간위원도 있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거는 뭐 법도 이렇게 개정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우리 지원단이 국무조정실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좀 파견을 받아가지고, 사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당연직도 아니고, 그리고 학계에서만 주로 계셔가지고 외람되지만 정말 실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들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업무라는 건 실무입니다. 그래서 그 총례실 내에 그래서 뭐 여러 관계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실무를 하는. 거기서 모여서 뭐 국가물관리 방향 같은 것들이 제시되겠지만 실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여기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뭐 더 많은 의견들을 또 들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회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여기 모두 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진짜로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통합 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다 바라는 마음에서 쓴소리까지 이제 포함해서 좋은 의견들 이제 많이 주셨고요. 또 이 중에서 어느 분께서 이제 3기 위원이 되실지, 뭐 아무도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나온 의견들 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그 국회 물포럼에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남궁 교수님. 예, 제가 지금 우리 한정혜 회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마지막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 또 여기서 토론된 내용들 잘 정리해가지고 그 국회 물포럼 차원에서 일부 이 제안할 건 제안을 하고, 또 이 법안으로 발의를 할 건 발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한 이 내용들이, 귀중한 그 말씀들, 제안들이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고 항상 클로스드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